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재미있는 다래끼 이야기, 염증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다래끼 자주 나는 분 있으세요? 다래끼가 뭔지는 아시죠? 이 눈 두덩이에 염증이 생기는 거잖아요. 주로 이제 이렇게 상안검에 생기는데 하안검에 생기기도 하고요. 위쪽이나 아래쪽에 그 다래끼 생기면 눈을 깜빡거리기가 힘들고 남들이 보기에도 뻘겋게 부어가지고 또 심하면 노란 농이 잡히기도 해요. 차라리 노란 농이 잡히면 짜면 되는데 노란 농이 잡히기 전에 이렇게 부어오른 상태에서는 항생제나 소염제도 잘 안 듣거든요. 저는 약국에서 그걸로 처방전 받아오시는 분들을 꽤 많이 봤는데요. 항생제를 상당히 세게 쓰고 소염제를 써도 이것이 물렁물렁 하면서 풀어지면서 나아야 되는데 오히려 더 단단해져 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시간 길게 끄는 분들 제가 많이 봤어요. 이 다래끼는 본래 항생제가 잘 안 들어요. 그것이 왜냐하면 세균성 염증이 아니거든요. 항생제라는 것은 세균성 염증에 쓰는 거잖아요. 그리고 소염제라는 것도 지금 양약으로 나와 있는 소염제는 다래끼에 잘 안 듣는 것 같아요. 뭐 다래끼 뿐이겠어요? 여드름도 어렵잖아요. 여드름도 항생제를 써서 듣는 여드름이 드물고요. 한계점이 참 많아요. 그래서 뭐 뿌리는 항생제, 바르는 항생제 그런 거를 쓰기도 하지만 하여튼 여드름과 다래끼 이것은 우리가 가장 쉽게 주변에서 접하면서도 또 의외로 이것이 속을 썩이고 약으로도 잘 낫지 않는 그런 염증에 속하죠. 제가 오늘 제 어릴 때 이야기를 한 가지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8살 때였어요. 저보다 한 살 아래 남동생 7살이었는데 그 아이가 한쪽 눈에 다래끼가 심하게 났어요. 그때는 저희 병원에 가는 거 상상도 할 수 없었고 형편이 어려웠거든요. 또 저희가 사는 곳이 경남 진주에서 좀 더 들어간 시골 마을이었어요.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 어린 동생이 내가 봐도 정말 아파 보였거든요. 그 눈이 이렇게 부었는데 그게 노랗게 농이 잡히면 짝이라도 할 텐데 그럴 수도 없고 저희 엄마도 좀 난감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어느 날 그 동네에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뭐 물건 같은 거 팔러 다니는 아주머니 한 분이 오셔가지고요. 저희 남동생 눈을 보더니 그거 땡깔 먹으면 나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 땡깔이 제가 그 지역에서 쓰는 말인데요. 제가 요즘에 알고 보니까 생약명으로 까마중이라는 게 있어요. 까마중. 시골에 가면 논밭 이런데 어떤 들 이런데요. 이렇게 까맣고 동글동글한 열매가 맺히는 그런 잡초의 일종인데 그게 있어요. 그거 이렇게 뜯어가지고 톡 씹으면 약간 새콤하면서 달콤한 그런 맛이 났었거든요. 그걸 많이 먹으면 이 눈이 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남동생 손을 잡고 가가지고 땡깔이 많이 있는 까마중이 많이 있는 그 우리 동네 한쪽 풀밭을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거기 가서 하루 종일 동생을 위해서 저는 까마중 뜯고 걔는 그거 먹고 입 가가 새카매지도록 먹었는데요. 정말 거짓말같이 그 다래끼가 그 다음날 바로 가라앉았어요. 정말 제가 그게 얼마나 인상 깊었는지 지금까지도 잊어버려지지 않는데 제가 까마중이라는 거 얼마 전에 찾아보니까 소염작용이 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참 신기하죠. 이게 세균성이 아닌 어떤 우리 몸에서 생기는 그런 붓고 이렇게 빨갛게 되고 붓는 것을 부종이라고 하고 빨갛게 되는 것을 발적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핏줄이 커지면서 피가 모여서 그게 붉게 보이는 거거든요. 우리 몸의 염증, 그러니까 면역 반응의 일종이 이런 염증이에요. 사실 염증 자체가 나쁜 거는 아니에요. 우리 몸에서 면역 반응이니까 좋은 건데요. 이게 늘 몸에 염증이 많다. 이것은 뭔가 원인이 확실히 있다라는 뜻이고요. 항생제나 소염제 이외에 원인을 근치하는 어떤 방법을 써야 된다는 뜻이에요. 지금 현재로 이제 뭐 다래끼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낫지 않는 심한 여드름에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또 지금 이 현재 쓰고 있는 처방용 의약품이 있는데 그게 트레티노인
이라고 하는 원료명이고요. 비타민 A 유도체고 그것의 이제 상품명은 로아큐탄이라는 건데요. 제가 저희 영상에서 몇 번 언급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것이 비타민 A 유도체기는 하지만 전혀 비타민 A는 아니고요. 비타민 A 아니고 몸에 들어가면 독성이 굉장해요. 그 독성이 이제 그 독성을 이용해서 여드름이 치료되는 건데 그 독성이라는 것이 결국 피지선을 말리는 거거든요. 피지선, 우리 몸에 기름을 분비하는 샘이라는 뜻이에요. 기름 분비샘, 기름 분비샘을 말려버리니까 얼굴에 있는 여드름, 우리가 알잖아요. 이 여드름의 원인이 기름이라는 거, 기름 주머니라는 거. 그러니까 기름샘 피지선을 말려버리니까 여드름은 치료가 잘 돼요. 그런데 이게 부작용이 굉장히 커요. 일단 식욕부진, 그리고 위장관이 운동을 하지 않아요. 그냥 가슴이 콱 막혀버린 것 같아요. 평소에 건강한 사람들은 자기 위와 장이 운동한다라는 느낌조차도 아마 없을 거예요. 너무 자연스러워서. 그런데 이 약을 먹으면 평소에 내 위장관이 나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었구나 하는 거를 알 수 있어요. 콱 막혀서 얘가 움직이지 않는구나 하는 거를 뼈저리게 느끼게 되거든요. 위장관이 멈췄을 때 그 고통은 당해보지 않는 사람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피지선을 말려버리면요, 우리 몸의 신경 전달 물질이 제대로 분비되고 역할을 하지를 않아요. 신경 전달 물질이 다 이렇게 분비가 되어서 위장관이나 근육이나 이런 데서 다 우리가 움직이고 운동을 할 수 있는 건데요. 위장관은 특히나 자율신경이라고 하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몸속의 어떤 비밀스러운 신경작용이잖아요. 얘가 타격을 입어요. 그뿐이 아니에요. 여러분, 피지선, 기름선을 말린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생식선 있잖아요. 우리 여성들의 난자, 남성들의 정자, 이것이 다 훼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아큐탄은 6개월간 임신 금지라는 빨간 딱지가 딱 붙어있는 좀 무서운 약이거든요. 그리고 이 입술이 다 갈라져요. 로아큐탄 그거 먹으면. 입술이 우리 이런 피부보다도 훨씬 더 예민한 점막이잖아요. 입술이 촉촉하다, 그것은 뭐 촉촉하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흔히 이제 물기가 있다 이런 걸로 이해를 하시는데요. 우리 몸에서 촉촉하다라고 하면 그것은 뭐 물기야 당연하겠지만 더 확실한 것은 기름이에요, 여러분. 얼굴을 반짝반짝하게 윤기 있게 하는 거, 피부를 탱탱하게 하는 거, 물을 많이 먹는다고 되는 거 아니고요. 물을 많이 먹으면 화장실만 많이 가요. 정말로 갈증이 나서 피부가 건조해지는 거는 극히 사실은 보기 어렵고요. 그래서 물을 많이 먹는다고 피부가 탱탱해지는 거 아니고, 오히려 이 피부를 윤택하게 하는 거, 촉촉해 보이게 하는 것은 기름의 작용이거든요. 그런데 여드름을 치료하기 위해서 피지선을 말리는 약을 써버리면 피지선을 말리니까 너무나 피지 분비가 심각했던 그 염증 부위는 일단 가라앉겠지만 정상적으로 분비가 되어야 되는 이 피부 보호막 분비가 되지를 않아서 이 점막이 다 손상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위장관이 운동을 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위장관의 점막까지도 그 위벽 속까지도 입술처럼 다 말라버리게 되겠죠. 굉장히 무서운 약이죠. 정자 난자가 타격을 입고 우리 몸에 뇌신경 있잖아요. 뇌신경도 거의 기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메가3를 뇌영양제라고 하잖아요. 오메가3는 생선 기름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뇌영양제라고 하는 게 뇌도 주성분이 기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의 생명이 어디에 있나, 생명이 어디에 있나 하는 거를 성경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데요. 성경 고전이잖아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책이 맞는 것 같고, 과학적으로 우리가 풀지 못하는 난제를 성경에서 제가 힌트를 얻을 때가 꽤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생명이 어디에 있냐, 피와 기름에 있다라는 그 사실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저는 그거를 그냥 어떤 신앙적인 면으로만 읽었었는데요. 제가 사람들한테 약을 주고 건강에 대해서 연구하고 케어를 해볼수록 피와 기름에 생명이 있다라는 것에 너무너무 제가 깨달음을 얻었고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현대인의 모든 만성병이 다 어디서 와요? 피와 혈관에서 오는 거예요. 혈관이 막히면 피가 돌지를 않잖아요. 그리고 피가 탁하면 그 자체가 생명이 시들시들해진 건 거예요. 피가 탁해진 대표적인 게 당뇨병, 그 다음에 자가 면역 질환, 그 다음에 어떤 게 있어요? 혈액 수치가 이상한 사람들, 그 다음에 고지혈증 이런 거잖아요. 피 속에 기름기가 너무 많으면 고지혈증, 피 속에
당분이 너무 많으면 당뇨병이잖아요. 이게 우리 몸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면서 온갖 병을 다 만들거든요. 하여튼 이 기름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다래끼나 여드름이나 그 외에 우리 몸에 뭐 겉이든지 속이든지 생기는 대부분의 염증이 기름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름이 뭔가가 나쁜 기름이 몸속에 많이 쌓이고 좋은 기름이 부족한 어떤 밸런스가 깨진 불균형한 상태에서 생기는 것이 이 염증이라고 보는 건데요. 이런 염증의 기본 원리를 잊어버리고 그냥 항생제, 뭐 세균성도 아닌데 항생제 미리 다 쓰고 또 소염제, 제가 약사지만 약사로서 처방하는 소염제, 진통 소염제가 대부분인데요. 그거 여러분 계속 먹으면 간 다 망가져요. 짧은 시간에 써야 돼요. 제가 약사니까 약이 나쁘다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필요한 기간에는 분명히 써야 되는데요. 이것을 원인을 어떤 정리를 하지 못하고 원인을 찾아내서 치료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런 소염 진통제에 의지를 하다 보면요. 우리 몸의 장기가 굉장히 많이 손상을 입어요.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그 염증의 가장 중요한 축이 피와 기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깨끗하게 해야 되고 혈액 속에 당분이 너무 많은 당뇨병, 그 당뇨병을 치료를 해야 내 몸의 염증, 통증이 낫는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다래끼나 또 장 속의 염증도 마찬가지예요. 피부 겉의 염증뿐만 아니라 관절의 염증, 장내, 용종 이런 것도 전부 염증이거든요. 콩팥안에 생기는 뭐 이렇게 다낭성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주머니 같은 게 많이 생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전부 사실은 다 염증인 거예요. 이런 염증을 다 따라 들어가다 보면 전부 다 피와 기름의 원인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릴 거 기름의 기왕 주제를 맞췄으니까 아까 오메가3 얘기도 말씀드렸고 그러면 이 기름을 제대로 바로 잡아서 이제 치료하는 그런 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또 한 가지 한방 원리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현대의학적으로 처방하는 그 의사가 처방하는 소염제는 저는 사실 별로 매력을 못 느끼고 특히나 만성적인 염증에는 참 쓰기가 두려운 뭐 스테로이드는 말할 것도 없고요. 부신피질 호르몬제라고 하는 스테로이드가 가장 또 강력한 염증 치료제잖아요. 이거를 쓰면 뭐 부작용은 어마어마하니까 이것도 짧은 기간밖에 쓸 수가 없고 제가 이제 그래서 찾다가 이제 한방 원리까지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한방에서 배농산이라는 게 있어요. 배농산. 말 그대로 농을 배출하는 가루라는 뜻이거든요. 배농산. 참 재밌는 약재잖아요. 이게 배농산이요. 간단하게 3가지의 약재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약재예요. 그 중에 특히 2가지는. 이렇게 첫 번째 하나는 지실이라는 건데요. 이게 이름만 어렵지 우리가 흔히 아는 탱자나무의 탱자 열매예요. 그것도 푹 익은 노란 열매가 아니라 약간 그러니까 덜 익은 파란색 탱자 열매 있잖아요. 그게 지실이라는 약재예요. 얘가 탁월하게 노폐물을 빼주는 작용을 해요. 우리 몸에 어떤 적체되어 있는 적을 빼주는 작용을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맛은 약간 쓰고 성질은 좀 시원한 편이라고 해요. 이거 말고 또 작약이라는 게 있고 길경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작약도 많이 들어보셨죠? 이 작약은 그 함박꽃이라고 하는 그 꽃의 뿌리의 일종인데요. 뿌리를 쓰는 거거든요. 근데 이 작약이 예를 들면 여성들의 약으로 유명하잖아요. 이렇게 피를 보충해주는 보약으로 작약이 빠지지를 않는데 이 작약이 또 해주는 역할이요. 노폐물을 빼주는 작용, 그리고 통증을 경감시키는 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복통, 근육통 이럴 때 작약이 들어간 약재를 쓰거든요. 대표적으로 작약 감초탕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게 담이 결리든지 몸살 났을 때 그 작약 감초탕을 쓰면 근육을 이렇게 풀어주는 작용을 해요. 이 작약이 하여튼 신기한 그런 작용이 있어요. 이 작약하고 그 다음에 길경이 여러분 반찬으로도 먹는 도라지예요. 기침할 때 도라지 좋다고 도라지 이렇게 먹는 분 많은데요. 이 도라지는 딱히 기침약이라기보다는 몸속에 농을 치료하는 약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굳이 기침에 쓴다고 하면 약간 농이 섞인 가래를 뱉는 기침에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3가지 약재가 들어가 있는 게 배농산인데
이 배농산의 세 가지 약재의 공통점이요. 특이하게 노폐물을 빼주는 작용을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겠어요? 그것도 장 속에 있는 노폐물을 빼주는 작용이 세 가지에 다 있거든요. 길경에도 좀 염증을 치료해주는 작용이 있는데 특히 작약하고 지실이요. 장 속에 있는 노폐물을 빼주는 작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지금 현재 오늘날 염증을 치료하는 것에 적용을 한다면 무슨 뜻이겠어요? 장 관리를 하라는 거예요. 장 속에 뭔가 가스가 가득 차 있고 변을 제때 못 봐서 변비가 심하든지 아니면 늘 설사를 하든지, 설사를 하면 변은 자주 보지만 항상 새로운 부패변이 장 속에 가득 차 있어서 그 사람의 피가 탁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있거든요. 장이 깨끗해야 피가 깨끗한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장을 청소를 해야 염증이 낫는다라는 거를 알아서 여성들의 피를 보충해주는 보혈약에도 작약이 들어가고, 그렇죠. 이 지실을 또 노폐물을 빼주는 약으로 빠지지 않고 썼었으니까 이런 지실 작약에다가 딱 길경까지 합쳐가지고 배농산이라는 걸 만들었고, 요즘에 약국에서는 배농산급탕이라는 약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거는 지실 작약 길경 여기다가 감초, 생강, 대추, 감초? 생강, 대추, 우리가 너무 친숙하게 생각하는 그런 한약재 부자재들이잖아요. 이런 거를 섞어서 만든 게 이제 배농상급탕이거든요. 이거를 치질이 심한 사람들, 여드름이 단단하게 뭉쳐 있을 때 배농상급탕을 쓰면 이 단단해진 거를 풀어주는 작용이 있어요. 그게 지실이나 작약 같은 것이 가지고 있는 작용이 단단한 걸 풀어주고 속에 맺혀 있는 거를 빼내고 하는 그런 작용이죠. 하여튼 이 배농상급탕을 약국 가면 여러분 흔히 살 수 있거든요. 1층에 있는 그런 약국들에 가서 배농상급탕 있어요 하고 물어보고 있으면 가루로 된 것도 있고 알약으로 된 것도 있는데요. 이거를 조금 거기 적혀 있는 용량보다 약간 늘려서 먹어보세요. 조금 늘려서 하루 3번 먹는 거를 4번 먹는다든지 이렇게 하다 보면 이런 단단해져 있는 염증을 풀어주는데 효과를 좀 볼 수 있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그런 제대로 된 우리 평소에 염증 관리, 또 여드름 이런 것에 대한 치료법은요, 오메가3하고 락토케어예요. 제 진약사몰에 들어가 보면 제 이름 붙여가지고 락토케어라고 되어 있는 제품이 있는데 유산균이거든요. 유산균이 이제 장내를 편안하게 해주고 노폐물을 빼주는 그런 현대적인 접근법이잖아요. 요구르트를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제발 요구르트는 먹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 가장 안 좋은 제품이라도 유산균 캡슐로 되어 있는 제품이 훨씬 효과가 좋고요. 제가 유산균은 제품에 따라서 실제로 써봤을 때 효과가 현격하게 차이가 났기 때문에 정말 좋은 제품을 고르기 위해서 제가 한 5년 정도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제품을 이제 드디어 만들어서 제가 지금 제 진약사몰에 올려놨는데 시중에서 웬만한 그런 제품보다 훨씬 저희 제품이 저렴하고요. 제가 이런 말씀 드려도 되나? 제 것만 이렇게 사야 된다 그런 뜻은 아니고 저는 사람들이 가격이 싸고 좋은 제품이라야 이렇게 길게 먹을 수 있잖아요. 다들 주머니 사정이 좋지는 않기 때문에 제가 그 가격을 조금이라도 낮추고 적은 비용을 들이고 좋은 제품을 먹을 수 있는 게 항상 제가 골몰하는 그런 하여튼 제 나름의 연구 방법이라서 제가 찾아내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지금 말도 버벅거리면서 하네요. 하여튼 이 락토케어를 여러분 한번 먹어보세요. 락토케어랑 그다음에 제가 아까 좋은 기름 말씀드렸잖아요. 기름 제가 3종 세트 말씀드리는데 오메가3, 감마리놀렌산, 그 다음에 레시틴 이런 거 얘기하고 또 그 외에 식품으로 먹을 수 있는 기름으로 올리브유 이런 거 얘기하는데요. 이런 거를 다 먹을 수 없더라도 가장 기본적으로 써야 되는 것이 오메가3고 그 다음에 식품으로는 올리브유, 그 다음에 정말 더 피부를 윤택하게 하고 싶은 사람은 감마리놀렌산까지 쓰거든요. 그런데 염증 치료에는 딱 그 염증 치료만 확실하게 하는 데는 오메가3를 따라갈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오메가3는 또 피의 흐름을 좋게 하는 그런 작용도 있잖아요. 제가 최근에 보니까 이게 다래끼가 딱 올라왔는데 오메가3를 하루에 3개, 4개 그리고 락토케어를
하루에 한 2알 이렇게 먹고 바로 가라앉는 사례를 봤었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활용해 보세요. 장 건강을 좋게 하고 우리 몸에 나쁜 기름을 차단하고 좋은 기름을 먹는 습관, 이런 것이 여러 가지로 생기는 그런 만성적인 염증, 통증에서 자기 몸을 지키는 방법이라는 거, 그리고 항생제 너무 남용하면 안 된다는 거, 소염 진통제 그것도 너무 길게 쓰면 간과 콩팥이 망가질 수 있으니까 여러분 원인적으로 여러분 건강을 좀 체크해 보셔야 된다는 것, 오늘 제가 말씀드린 요지였습니다. 잠깐만 여러분, 리셀러 피해 사례가 자꾸 있어서 제가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려요. 리셀러라는 말을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요. 제 제품이 진약사몰에 있잖아요. 저희 진약사몰이 다른 어떤 데보다도 제품은 좋고 가격은 저렴하거든요. 많이 저렴해요. 한 30-40% 정도 저렴한데, 이거를 이용해서 어떤 사람들이 제 제품을 사다가 다른 그 사이트에다가 고가로 그 물건을 되파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판다라고 해서 리셀러라고 하는데요. 많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고 제 제품을 거기서 보고 비싼 가격에 그걸 샀다가 나중에서야 알고 저희한테 이렇게 항의를 하신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불만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제일 좋은 방법은 진약사몰 바로 가기를 올려놨거든요. 그걸 손으로 이렇게 눌러서 클릭을 하면 진약사몰로 바로 가서 거기서 저희 제품을 사면 가장 저가에 안전하게 그 제품을 살 수 있고요. 그 외에 뭐 네이버에 들어가면 스마트 스토어가 있고, 또 우리 뭐가 있지? 쿠팡도 있어요. 쿠팡이나 스마트 스토어까지는 저희 똑같은 가격으로 살 수 있는데요. 제가 앞으로 한 달 이내에는 이제 다른 위메프라고 하든지 또 다른 사이트에도 저희 제품을 내놓기는 하려고 해요. 하지만 그런 데는 이제 수수료가 또 있어가지고요. 제가 진약사몰에 있는 가격보다는 한 10% 정도 더 비싸질 수밖에 없다는 거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요. 하여튼 진약사몰을 이용하셔야지 속지 않아요. 그거 여러분들한테 오늘 알려드립니다.